64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그리고 2 이하인 사건이 B일 때 A와 B가 서로 독립임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PA라고 하는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게 되면 독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집합을 구하게 되면 홀수이기 때문에 1, 3, 5, 그래서 우린 PA라고 하는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서 2분의 1이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것은 2의 이하이기 때문에 1과 2가 되겠죠. 그러면 P, B, B의 확률이라는 건 6분의 2가지여서 2,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1밖에 없어서 1개. 그래서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PA랑 PB랑 곱했을 때 P 교집합 A, A 교집합 B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우린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와 C가 서로 종속임을 보이는 문제인데, C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건이기 때문에 A는 다시 한번 홀수 1, 3, 5가 되고, B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하는 것은 우린 소수이기 때문에 2, 3, 5가 되겠죠. 그러면 A의 확률은 6분의 3인 2분의 1이 될 것이고, C의 확률은 6분의 3이어서 또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겹쳐지는 건 3과 5,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A와 C의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린 A하고 C를 곱했을 때 교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종속 사건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17명이 헌혈을 한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6명이고, 그러면 안 한 학생은 11명이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은 헌혈 한 학생이 4명이면 안 한 학생은 13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1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인 사건을 A, 헌혈을 한 학생이 B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인 사건이 A이기 때문에 A의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A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34분의 여학생은 총 17명이기 때문에 17,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헌혈을 한 학생이 B면 B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전체 34명 중에서 헌혈을 한 학생은 총 10명이 되겠죠. 10명. 그래서 17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헌혈을 한 하고 지금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헌혈을 한 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명 중에서 4명 약분을 해서 17분의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린 A 사건과 B 사건을 곱하게 되면 3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같지 않죠. 그래서 종속 사건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린 얘는 P의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의 확률과도 같겠죠. 그렇다는 건 1 마이너스 합집합의 확률과 같겠죠. 그렇다는 거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라고 하는 확률과 그리고 B라고 하는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는 거와 같죠. 그랬는데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우린 이건 곱과 같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A의 확률 마이너스 B의 확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은 P A 곱하기 P B와 같겠죠. 그리고서 인수분해를 하면 1 마이너스 P A 그리고 1 마이너스 P B라고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우리는 P A의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의 확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 곱한 거와 같기 때문에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사건과 B 사건이 각각 독립일 때는 A 사건과 B의 여집합 또한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또한 독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예제 2변 문제입니다.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쏠 때 10점 영역을 맞출 확률이 3분의 2가 되고 이 선수가 5번 쏠 때 1번 3번 맞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독립시행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은 NCR의 P의 R제곱의 Q의 n-R제곱이 기본 독립시행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5번 쏜 게 n이 5번이 될 것이고 P라고 하는 건 맞출 확률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5번 중에서 3번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5C3에 3분의 2의 확률로 3번 맞추고 3분의 1의 확률로 2번 못 맞추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C3은 계산하면 10이 될 것이고 여기는 27분의 8 그리고 여기는 9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43분의 80이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적어도 2번 맞추는 것은 우리는 3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에서 0번, 한 번도 못 맞춘 거와 한 번 맞추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한 번도 못 맞춘 건 5번 중에서 한 번도 못 맞추는데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도 못 맞추고 3분의 1의 확률로 5번 못 맞추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다 한 번 맞춘다는 건 5번 중에서 한 번 맞추는데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맞추고 3분의 1의 확률로 4번 못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기 때문에 우리는 243분의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여기는 5가 되고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81분의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43분의 1 더하기 243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빼게 되면 243분의 232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달걀 무게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10%의 확률로 왕란이 되는데 5개의 달걀을 택했을 때 4개 이상일 확률을 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와 더하기
5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개가 나올 확률은 5개 중에서 4개가 몇의 10%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확률로 4개, 그리고 10분의 9의 확률로 하나가 되는 거겠죠. 더하기 5개 중에서 5개가 10분의 1의 확률로 5개, 그리고 10분의 9의 확률로 하나도 안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5C4는 5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10만 분의 9가 될 것이고, 더하기 5C5는 1이고 10만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분의 46이라고 하는 답이 될 거고, 그리고 5만 분의 23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입니다. 정사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 4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4 세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A라고 하는 사건은 4개 중에 3개여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은 우린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와 4가 있겠죠. 그러면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2개,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교집합은 2, 4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4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인데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게 되면 8분의 3이기 때문에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린 종속 사건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4번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A의 확률이 0.8, B의 확률이 0.6일 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집합의 확률은 독립이기 때문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8 곱하기 0.6이기 때문에 0.48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5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게 우리는 횟수를 3번 하기 때문에 n이 3일 것이고 2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r은 2가 되겠죠. 그리고 6의 약수라고 하는 건 1, 2, 3, 6이기 때문에 6의 약수가 한 번 나오게 될 확률은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독립시행은 NCR의 P의 R제곱의 Q의 n-R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3번 던져서 2번 성공하는데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3분의 1의 확률로 1번 실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C2는 계산하면 3이 될 거고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11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A 합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부터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전체라고 주어졌을 때 A는 한번 색칠하고 B의 여집합을 한번 색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B의
B 여기 순수한 B만 빼고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린 B-A라고 하는 확률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1-B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게 되면 PB의 확률에서 P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1-PB 마이너스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PB 곱하기 PA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B의 확률은 5분의 2 마이너스 B의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2 마이너스 여기는 15분의 2이기 때문에 통분을 하면 15분의 6이어서 우리는 1-15분의 4 그래서 15분의 11이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12번 문제입니다. 두 사격선수 A, B가 10점을 맞추게 될 확률이 0.9하고 0.8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을 맞추게 될 확률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전체의 확률에서 우린 반대되는 과정 모두 맞추지 못하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1- 모두 못 맞추게 될 확률은 우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추지 못할 확률 0.1과 맞추지 못할 확률 0.2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2가 되기 때문에 0.98이 답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14번입니다. 지금 야구 경기에서 7번 경기하는 것 중에서 4번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3번 경기를 해서 A팀이 1승 2패로 앞서고 있을 때 A팀이 우승하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3번,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경기에서 우리 2승 1패를 이뤘고 A팀이 그래서 우리는 4번째 경기, 5번째 경기, 6번째 경기, 7번째 경기가 남은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A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2승이 더 필요한데 2승을 4번째 경기하고 5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확률은 같아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A팀이 우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지금 5번째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는 경우고 6번째에서 우승하게 되는 경우는 6번째에서 이기고 앞에서는 한 번 이겨주면 되겠죠. 2경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2경기 중에서 한 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이기고 그리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져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7번째 경기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는 건 이 앞에 있는 경기에서 3번 중에 한 번을 이겨야겠죠. 그렇다는 건 3번 중에서 한 번 이겨야 되는데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이기고 2분의 1의 확률로 2번은 지고 마지막 7번째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이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6분의 3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3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3이어서 16분의 11이라고 하는 확률로 우승할 수 있겠습니다. 72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11번 문제입니다.
A, B, C라는 사건이 있는데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고 B하고 C는 서로 배반 사건일 때 A의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C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교집합의 확률은 PA와 PB 독립이기 때문에 0.3이 되겠죠. 근데 A의 확률이 0.4가 되기 때문에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4분의 0.3이어서 4분의 3의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배반 사건인 A하고 C의 합집합의 확률은 B와 C의 합집합의 확률은 B의 확률과 C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어서 각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0.9의 확률이고 B의 확률은 4분의 3의 확률이기 때문에 C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으로 통분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30이어서 40분의 6이 되고 약분을 해서 20분의 3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 A, B, C가 닫힐 확률이 0.9, 0.8, 0.7로 주어져 있을 때 전류가 흐를 확률을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게 스위치가 닫히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보게 되면 0.9가 되고 밑에 있는 전류로 전선이 흐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B하고 C가 다 닫혀야겠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 곱해서 0.8과 0.7의 확률이 될 거예요. 그러면 0.56의 확률이 되겠죠. 이랬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될 확률은 우리가 전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로 구해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1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두 개가 모두 다 끊어졌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0.1이고 밑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0.44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044 그래서 0.956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13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게 되면 안시계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그 외의 눈에는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라고 할 때 4번 던져서 다시 A라고 하는 점으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또는 2가 나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그 외에 사건을 우리는 B 사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A에서 출발해서 A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지금 A 사건이 지금 이렇게 해서 A 사건만 4번 나와도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B의 사건이 4번 나와도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A 사건이 2번 나오고 그리고 B의 사건이 2번 나와도 우리는 가능하겠죠. A 사건이 2번 나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A만 4번 나오게 될 확률은 4번 중에 4번이 A의 사건 우린 1 또는 2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로 4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B의 사건이 나오는 건
4번 중에서 A의 사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고 3분의 2의 확률로 B의 사건만 4번 다 나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우리는 A 2번, B 2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4번 중에서 2번이 A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3분의 2의 확률로 2번 B의 사건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81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 계산하면 81분의 16이 될 것이고, 더하기 여기 계산하게 되면 81분의 24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81분의 41이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16번 문제입니다. A의 사건이 2분의 1의 확률이고 B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P, B분의 P, 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고, 더하기 A의 확률 분의 PA 교집합 B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것이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지금 B의 확률은 3분의 1이고 A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역수로 올라가서 3 PA 교집합 B 더하기 여기도 역수로 올라가서 2의 P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5P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우리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 B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각각 곱하게 되면 우리는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17번입니다. 어느 항공사에서 좌석을 예매한 후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5개의 예약을 받았는데 좌석은 3개밖에 없을 때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5건의 예약을 받았는데 좌석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취소를 한 건도 안 하는 경우와, 그리고 한 건을 취소하는 경우가 부족하게 되겠죠. 5건 중에서 한 건도 취소를 하지 않는데 4분의 3의 확률로 예약을 하고 4분의 1의 확률로 한 건도 취소를 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5건 중에서 한 건 취소하는 경우는 5건 중에서 한 건은 4분의 3의 확률로 4개는 유지하고 4분의 1의 확률로 한 건 취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긴 1이고 여기는 1024분의 243이 될 것이고, 더하기 1024분의 405가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24분의 648이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 128분의 81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문제 1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를 가질 수 있는 값은 하나의 주사위를 던진 거기 때문에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3이 될 확률을 구하는데 3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린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주어져 있는 x가 우리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 그리고 2가 되기 때문에 확률을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일 때는 7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7분의 2 0일 때는 7분의 2 1일 때는 7분의 1 그리고 2일 때 또한 7분의 1이고 다 더하면 확률 1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기 때문에 7분의 2와 7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야채 크로켓이 2개, 단팥 크로켓이 3개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2개를 택하는데 거기에 단팥 크로켓의 개수를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것이고 단팥에 대한 게 x이기 때문에 3개 중에서 x개를 꺼내는 거고 그리고 야채 2개 중에서는 2-x개를 꺼내는 것이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게 되면 전체는 단팥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확률을 쓰게 되면 우리는 5C2분의 1개도 안 나오는 거는 단팥 야채가 2개가 나오고 단팥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5C2분의 단팥 하나, 야채 하나, 단팥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 5C2분의 야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단팥만 2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10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10분의 6이 될 것이고 여기는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걔는 1이 될 것이고 단팥을 1개 이상 택하게 될 확률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해서 10분의 9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4명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3명을 임의로 뽑을 때 여학생의 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3명 중에서 여학생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확률을 구하게 되면 전체 10명 중에서 3명을 꺼내는 거니까 10C3, 10C3, 10C3이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이 1명도 없는 건 지금 남학생만 3명을 뽑고 여학생은 1명도 안 뽑게 되는 경우고 그리고 1명을 뽑는 건 여학생이 2명이 나오고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1명이 되겠죠. 그리고 2명이 되는 건 남학생이 지금 1명이 나오고 여학생이 2명이 되는 경우고 3명이 되는 경우는 남학생이 1명도 안 되고 여학생이 3명이 다 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0일 때는 120분의 20이 될 것이고 여기는 120분의 60이 될 것이고 여기는 120분의 36 그리고 여기는 120분의 4여서 얘는 1이 되겠죠.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히게 될 확률이기 때문에 적어도 1명을 뽑히게 될 확률은 나머지 1명, 2명, 3명을 다 더하는 거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전체에서 0명을 빼줘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20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20분의 100 약분을 해서 6분의 5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문제 4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를 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반의 학생들의 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두 번째, 교과서의 페이지 수라고 하는 건 각각 끊어진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설명할 수 있고, 평균 온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각각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3페이지 예제 2번 문제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린 그래프를 먼저 그리게 될 건데, X가 0일 때는 0이 될 것이고 4일 때는 4K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가 전체의 확률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4 곱하기 높이는 4K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넓이 1이 돼야겠죠. 그러면 8K라고 하는 것이 1이 되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값은 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2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일 때의 값을 찾게 되면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2K가 될 건데, K는 8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거 2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하는데 1 마이너스 앞에 있는 삼각형을 빼주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 곱하기 높이는 4분의 1에,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문제 5번 문제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과 0에서부터 1까지가 주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K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에 값을 잡을 거고, 그리고 0을 대입하게 되면 K이기 때문에 여기에 K를 잡아서 그래프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1을 넣게 되면 우린 K-1이어서 여기에 잡히고, 또 0을 넣게 되면 K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공간의 넓이가 확률 전체 1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 직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면 직사각형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K-1이어서 2의 K-1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고 높이는 K에서 K-1을 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1이 되겠네요. 이 전체의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되어서 K의 값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K의 값은 1로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그리게 되면 X축, Y축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K-1이었는데 K가 1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0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1일 때 또한 0이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삼각형 그래프가 됐습니다. 됐을 때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같겠죠. 그럼 2분의 1일 때의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K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K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윗변 2분의 1 더하기 아랫변 1 그리고 높이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표부터 그리게 되면 x라고 하는 거에 1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고 2의 확률은 6분의 2가 되고 3의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모두 다 더하면 1이 되고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곱하고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하게 되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6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이라는 건 6분의 14 약분해서 3분의 7이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확률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값과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표의 확률을 통분을 해서 8분의 2라고 그리고 여긴 8분의 4라고 정리하면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 더하면 8분의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은 우리 다 곱하고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8분의 4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5 더하기 8분의 28이어서 다 더하면 8분의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5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우린 분산이라고 하는 건 제곱을 해서 4, 9, 25, 49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8분의 8 더하기 8분의 9 더하기 8분의 25 더하기 8분의 196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25를 빼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8분의 다 더해서 238 마이너스 25를 8로 통분을 하게 되면 200이 되어서 우린 8분의 38 약분해서 4분의 19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이었고 지금 현재는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4분의 19를 루트로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19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예제 1번 문제입니다. 폐건전지가 2개가 포함되어 있고 10개의 건전지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건전지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폐건전지의 개수를 x라고 되어 있을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폐건전지라고 하는 건 2개가 있고 그리고 정상인 건 8개가 들어있는 것에서 그럼 2개를 꺼내는 게 되겠죠. 그럼 그 x에 대한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0개 그리고 1개 그리고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 10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10시 2가 될 것이고 우린 폐건전지가 0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2개 중에서 하나도 안 꺼내고 8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시 2분에 2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8개 중에서 1개를 꺼내는 게 되겠죠. 그리고 10시 2분에 2개 중에서 2개를 꺼내고 8개 중에서 하나도 안 꺼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45분의 28이 될 것이고 45분의 16이 되고 그리고 45분의 1, 그래서 걔는 1이 되겠죠. 거기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곱곱곱 합이 되기 때문에 곱해서 0, 그리고 곱하게 되면 45분의 16 더하기 4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45분의 18이어서 약분을 해서 5분의 2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분산은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45분의 0 더하기 45분의 16 더하기 45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25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45분의 20 마이너스 25분의 4,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9분의 4가 되고 그리고 통분을 하게 되면 225분의 100 마이너스 225분의 36이어서 225분의 64가 우리는 분산이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225분의 64를 루트로 씌운 것이기 때문에 15분의 8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87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집합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 A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는 우리는 1, 2, 3, 4의 전체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인 16개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건 공집합 하나 있겠죠. 그리고 원소가 하나짜리는 16 중에서 16개 중에서 우리는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4시 1이 되겠죠. 그래서 4. 원소가 2개짜리는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4시 2가 될 테니까 6이 되겠죠. 3개짜리는 4시 3이기 때문에 또한 4가 될 거고 4개짜리는 4시 4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총 개라고 하는 것은 1이 될 것이고,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린 다 곱해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16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32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하게 되면 16분의 4 더하기 24 더하기 36 더하기 16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16분의 80 마이너스 16분의 64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16인 1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루트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89페이지 문제 4번 문제입니다.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9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x의 평균을 m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주어지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되어 있을 때 별량 자체가 ax 플러스 b로 변하게 되면 am 플러스 b라고 평균이 움직이게 되고,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은 a 제곱에 대한 표준 편차로 a 제곱에 대한 분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 ax 플러스 b에 대한 것은 절대값 a의 표준 편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평균 50에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7이 될 것이고,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분산인 9, 그래서 36이 될 거죠. 또 표준 편차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한 표준 편차는 절대값 마이너스 2의 표준 편차는 3이 되기 때문에 6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에서는 3분의 x-20에 대한 평균은 3분의 50-20이어서 10이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3분의 x-20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는 건 x의 개수가 3분의 1이어서 3분의 1의 제곱에 분산 9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3분의 x-20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 3분의 1에 대한 절대값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m이고, 그리고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지금 z라고 하는 평균과 z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z라고 하는 건 시그마의 x-m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x에 m이 대입하는 문제와 같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m-m이 되겠죠. 그래서 z에 대한 평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는 x의 개수가 시그마 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고 표준 편차를 곱하게 되면 1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문제 5번 문제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우리는 지금 표준 점수에 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확률 변수 t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에 대한 평균을 m이라고 주어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주어져 있을 때 t에 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t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린 t가 이것이기 때문에 x에다 m을 대입한 거와 같은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20에 시그마에 m-m에 더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가 0이어서 100이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우린 x에 대한 개수가 이 시그마분의 20이기 때문에 절대값 시그마분의 20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일 때 화학 점수가 90이라는 건 x가 90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구하면 t라고 하는 것은 20의 표준 편차 10분의 x는 90에 평균은 80에 더하기 10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10이어서 약분해서 1이 되고 답은 120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고 x라고 하는 값은 x가 되고 b의 점수, b 학생의 점수 표준 점수가 지금 a 학생은 여기서 120이랑 같다고 했을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에 표준 편차는 15고
x 마이너스 평균은 70에 더하기 100을 했을 때 우리는 위에서 구한 120점과 같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의 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5분의 x-70이 1이 되도록 하는 x라고 하는 것은 85라고 하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75%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75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10번 던질 때 우리가 이항분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항분포 횟수는 10번의 확률 4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분포는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x는 x에 대한 관계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10cx의 성공 확률 4분의 3에 x의 실패 확률 4분의 1에 10-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어느 28인승 고속버스에서 좌석을 예매를 하는데 28인승이니까 우리는 횟수를 2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확률이 20%라는 건 확률이 0.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취소 좌석이 1개 이하라고 하는 거는 취소 좌석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2개를 더해주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28좌석 중에서 1개도 취소가 되지 않는데 0.8의 확률로 28명이 잡고 0.2의 확률로 1명도 취소를 하지 않는 거죠. 더하기 28C1에 0.8에 27 0.2에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0.8에 28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28 곱하기 0.8에 27제곱 곱하기 0.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8에 28제곱 더하기 28이라는 건 47에 28이기 때문에 4랑 여기랑 먼저 곱하게 되면 0.8이 되기 때문에 7 곱하기 0.8에 28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하게 되면 8 곱하기 0.8에 28제곱인데 8 곱하기 0.8에 28제곱이라는 건 0.0019라고 주어져 있어서 우리 답은 0.015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완치율이 70%라고 하는 건 완치될 확률이 0.7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명에게 N5명에게 4명 이상 치료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명 이상이기 때문에 4명 치료될 확률과 더하기 5명 치료될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4명이라고 하는 건 5명 중에서 4명이 치료가 되는데 0.7의 확률로 4명이 치료가 되고 0.3의 확률로 1명은 치료가 되지 않는 거겠죠. 더하기 5명이라는 건 5명 중에 5명이 0.7의 확률로 5명 치료되고 0.3의 확률로 1명도 치료가 안 될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0.7에 4제곱 곱하기 0.3 더하기 여기는 1이 될 거고 0.7에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0.7에 4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 앞에 거는 1.5가 될 것이고 더하기 0.7이 되고 그래서 2.2 곱하기 0.7의 4제곱이라고 하는 확률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94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균 구하는 것은 NP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분산은 NPQ가 될 것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np여서 20 곱하기 5분의 1이어서 4라는 평균이 되고, 그리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는 4였는데 거기에다 나머지 5분의 4를 곱해서 5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된다면 루트 5분의 16이어서 루트 5분의 4 유리화해서 5분의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450 곱하기 3분의 2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150이어서 3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는 300이었는데 거기다 q 3분의 1까지 곱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분산이 나오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4페이지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분모에서 A형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75%일 때 10,000명 중에서 A형이 나오게 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항분포 몇 명, 10,000명에 지금 A가 나올 확률은 75%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10,000 곱하기 4분의 3이어서 7,500이 되겠죠.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P가 7,500이었기 때문에 Q를 곱하면 4분의 1을 곱해서 1,8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에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25 루트 3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을 통분을 하면 우리는 12분의 3, 12분의 2, 그리고 A 12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 우리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률 요 3개를 다 더하면 12분의 11이 돼서 A라고 하는 값은 1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0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데 0보다 큰 거는 여기 1, 2가 0보다 큰 거겠죠. 그래서 우린 확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2분의 7이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2번 문제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로 표를 그리게 되면 우린 1일 때는 10분의 1이고 2일 때는 10분의 2, 그리고 3일 때는 10분의 3, 그리고 4일 때는 10분의 4여서 총 개가 1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어서 우린 10분의 다 더하면 30이 나와서 평균은 3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산을 구하게 되면 분산은 제곱을 한 다음에 1, 4, 9, 16이어서 제곱을 해서 곱해서 더하게 되면 10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9를 빼게 되면 10분의 다 더해서 100 마이너스 9여서 10 마이너스 1이어서 9여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우는 거여서 1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3번 문제입니다.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x 플러스 7에 대한 평균은 마이너스 4 곱하기 평균 5 더하기 7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7이어서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평균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산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분산은 마이너스 4 x의 개수인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다 분산 2를 곱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분산 4를 곱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64라고 하는 분산이 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의 표준 편차인 2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06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4번입니다.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과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평균은 np가 되기 때문에 50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0이라는 평균이 되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pq이기 때문에 np는 20이었고 나머지 q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4여서 12라고 하는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107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지금 확률 밀도 함수 fx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을 때 1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고 높이는 k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분의 1에서 전체의 넓이 1이 돼야겠죠. 그렇다는 건 k는 3분의 2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k가 3분의 2가 됐고, 우리는 지금 1에서부터 2까지의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삼각형에서 지금 닮음을 이용해서 1대2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여기도 1대2의 비율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은 3분의 1, 밑변은 3분의 2 더하고 높이는 1이 될 것이고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답은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7번입니다. 1, 2, 3, 4, 5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두 번째로 큰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숫자가 x가 될 수 있는 건 2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3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4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2가 되는 경우는 전체 5장 중에서 3장을 꺼내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는 10가지인데, 가장 중간 숫자가 2가 되는 건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돼서 10분의 3이 되고, 중간 숫자가 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숫자가 1 아니면 2여야 되고 뒤에 있는 숫자는 4 아니면 5가 되기 때문에 4가지의 경우 2가지 곱하기 2가지여서 우리는 4가지가 있을 거고, 중간이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5여야겠죠. 그래서 10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개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게 되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곱해서 6
더하기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12여서 10분의 30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3이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하게 되면 분산은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96이라고 해서 분산을 구하게 되면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36 플러스 10분의 48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해야 돼서 9가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여기 더하게 되면 60에 96 마이너스 10분의 9는 90이어서 10분의 6 그래서 우린 5분의 3이라고 하는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107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8번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1에 대한 평균과 2x-1에 대한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에 대한 평균을 m이라고 둔다면 우린 2x-1의 평균은 2m-1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2m이라고 하는 건 4가 돼서 평균은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산 x에 대한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둔다면 2x-1에 대한 분산은 4 곱하기 분산이기 때문에 얘가 4가 된다는 건 분산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x제곱에 대한 평균은 분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산이라고 하는 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구했고 x제곱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구하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은 2이기 때문에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5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곱의 평균은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7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9번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0에 대한 확률이 32분의 1일 때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 대한 확률은 5개 중 5번 시행하게 5번 중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P의 확률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1-P Q가 되겠죠. 이거에 5번을 실패하는 확률이 3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기 때문에 1-P의 5제곱이 3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P라고 하는 게 2분의 1인 거고 그러므로 P라고 하는 것 또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 B라고 하는 게 5,2분의 1이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PQ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4분의 5라고 하는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10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1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가 2-x에 함수 2 플러스 x가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2에서 x만큼 빠진 함수의 값과 x만큼 더한 함수의 값이 같다라는 건 이 대칭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x의 값이 0에서부터 4가 때문에 0, 2, 4에서 이 대칭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0과 1 사이에서의 확률, 0과 1 사이에서의 확률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우린 3과 4 사이에서도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6분의 4의 확률을 가져야 되는데 또한 이 좌우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6분의 2, 6분의 2를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은 6분의 2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14번입니다. 수직선에서 원점에 놓인 바둑돌이 놓여져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우린 바둑돌이 놓인 점을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x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y라고 주어지게 되면 짝수의 눈은 y번 나온다고 보고 홀수의 눈은 3번 던지기 때문에 3-y번 나오겠죠. 그럼 짝수의 눈이 점이 이동하게 되는 건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이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2y만큼 이동하게 될 것이고, 홀수에는 3-y에서 마이너스 1만큼 뒤로 빠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가게 되면 이게 우린 x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럼 x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게 되면 3y-3이 되겠죠. 그럼 우선 y에 대한 짝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되면 짝수의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몇 번 던진다? 3번 던지기 때문에 이항분포 b의 y를 따르는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b의 3번의 확률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y에 대한 평균은 3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고, 또한 y에 대한 분산을 구하게 되면 2분의 3 np에다가 또 q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은 2의 3y-3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y에 대한 평균이 2분의 3이어서 3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6이어서 2분의 3이라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3y-3에 대한 표준 편차와 같기 때문에 3의 절대값의 표준 편차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여서 2분의 3 루트 3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1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는 각각 끊어진 값이라고 생각하기 편하겠죠. 그럼 A반 학생의 충치의 개수는 각각 끊어지게 셀 수 있겠죠. 1개, 2개, 3개, 4개.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각각 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속 확률 변수가 될 것이고, 우리 버스 기다리는 시간 또한 우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 하루에 동안 생산된 우유의 양 또한 우리가 끊어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고, 거리 또한 우린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2번 문제입니다. 1, 2, 3, 4, 5가 각각 씌워진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두 눈의 수의 차를 x라고 했을 때 이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눈의 수의 차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최대한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2 이상이니까 2, 3, 4를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1, 차이 1이 나는 걸 빼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눈의 수의 차가 1인 것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확률을 구하게 되면 5장 중에서 2장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10C2가 아니고 5C2라고 할 수 있겠죠.
옷이 2분의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되는 것은 1, 2로 뽑았든가 2, 3으로 뽑았든가 3, 4로 뽑았든가 5, 4로 뽑는 이 네 가지의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5c는 10이 되고 4. 그래서 10분의 6이어서 5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3번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에 x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대입을 해서 더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의 값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K의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2를 대입하면 2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K죠, K. 근데 이걸 묶어서, K를 묶어서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K로 묶어서 3을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10까지 대입하기 때문에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를 다 더했을 때 확률 1이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다 중간께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K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돼서 우리는 11분의 10K가 1이어서 K라고 하는 값은 10분의 1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게 되면 우린 동전을 2개를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최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6의 약수하고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경우 모두 다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 확률을 하나도 안 나오는 확률을 구하게 되면 6의 약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3분의 2가 되고, 그리고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다 뒤로 나오는 거죠. 더하기 동전이 또 우리는 6의 약수가 아닐 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로 6의 약수가 안 나오고, 3개를 던져서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다 앞면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를 다 정리해서 더하게 되면 2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여기 24분의 5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나오게 될 확률을 구하게 되면 6의 약수로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오고,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뒷면이 한 번 나오고, 더하기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아서 3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뒷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오면 돼요.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 2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의 11.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2가 나오게 될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오고, 2번 던져서 2번이 다 앞면이 나오면 되겠죠. 2, 그리고 뒷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더하기 3분의 1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오지 않고 3번 던져서 2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오고 앞면이,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은 나오면 되겠죠. 앞면이 나오면 되겠죠. 아니,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한 번이겠네요.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24분의 7이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면이 3번 나오게 되는 경우는 여기선 유의 약수는 2번만 던지기 때문에 앞면이 3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유의 약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3번 던져서 3번이 모두 다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뒷면은 한 번도 안 나오는 확률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확률을 구하게 되면 2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은 24분의 0 더하기 11 더하기 14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리하면 24분의 여기 더하면 27 여기까지 더하면 30이 아니구나. 여기 더하게 되면 25 여기 더해서 28이어서 24분의 28 6분의 7이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5번 문제입니다. 확률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을 구하게 되면 우린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a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3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이 되고 a라고 하는 건 4분의 1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4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긴 4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평균부터 구하게 되면 평균은 4분의 1 더하기 4여서 평균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0, 1, 4로 제곱을 한 다음에 분산은 4분의 1 더하기 8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16분의 25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36 마이너스 25여서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분산에 지금 a라고 하는 게 4분의 1분의 x이기 때문에 우리는 4x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분산은 x의 개수의 제곱에다 분산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4의 제곱에 분산을 곱해서 16분의 11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지금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질량함수를 보고 독립시행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항분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항분포로 바꾸면 앞에 n이라고 하는 애가 횟수기 때문에 20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이 x의 거듭제곱이 같아지는 이 밑에 있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4분의 1을 만족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np 20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분산을 구하게 되면 5 np 곱하기 q니까 4분의 3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평균은 5가 될 거고 우리 EX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건데 X에 대한 분산에다가 EX에 대한 분산은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4 곱하기 분산 4분의 15가 되니까 우린 15가 되겠죠. 그래서 15까지 더하게 되면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7번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지금 분산이 16분의 15일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를 때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npq이기 때문에 np인데 q라고 하는 것은 1-p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16분의 15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구했고, 우린 x가 n에 대한 확률이라는 건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n번 중에서 n번을 성공하고 p의 n번에 우선 1-p q의 0번의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n-1에 대한 확률이라는 건 nc n-1 그리고 p의 n-1 제곱에 1-p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ncn은 1이 될 것이고, 여기 nc n-1은 n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p하고 p의 n-1제곱이랑 약분하면 여기는 p만 남을 거고,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좌변 정리를 하게 되면 15의 p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변을 정리하게 되면 n의 1-p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5p라고 하는 것은 n 여기서 q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n의 p 여기는 지금 넘어가게 되면은 n의 1-p라고 하는 것은 16p분의 1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6p분의 15가 돼서 양변에 15, 15 약분하게 되면 16p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럼 p의 제곱이라는 건 16분의 1이 되고, p라고 하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양수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p가 4분의 1이면 여기 p에다가 4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할까요? 대입을 하게 되면 n의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16분의 15가 되는 거여서, 여기 16분의 3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애가 1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15가 되기 때문에 n 또한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np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n은 5고 p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평균은 4분의 5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125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15번입니다. 열쇠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는 열쇠가 되고 잠긴 자물쇠는 1개가 있습니다. 그때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물쇠가 열리게 되는데, 열릴 때까지 확인할 때 확인한 열쇠의 개수를 x라고 할 수 있을 때 x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열릴 수 있는 경우는 열쇠 하나가 5분의 1의 확률로 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열리게 되는 건 첫 번째 5분의 4의 확률로 안 열리고, 그리고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4개 중에서 1의 확률로 우리는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열리는 경우는 첫 번째 5분의 4의 확률로 열리지 않고 5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잘못 고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지금 3개로 잘못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로 열리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5분의 1의 확률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또 똑같이 5분의 4의 확률로 못 열고, 4분의 3의 확률로 못 열고, 3분의 2의 확률로 못 열고, 2분의 1의 확률로 열 수 있겠죠. 계산하면 이것 또한 5분의 1이 될 거고, 다섯 번째에서 열게 되는 경우 또한 5분의 4의 확률로 못 열고,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 때문에 못 열고, 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못 열고, 2분의 1의 확률로 못 열고, 마지막 1의 확률로 여는 거겠죠. 그럼 또한 여기는 5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합쳐서 1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5분에 여기 곱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5분의 15여서 3이라고 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